8월 16일 정군의 야구시다 정근호. 이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졸려요. 어제 도착했잖아요. 네, 어제 오후 5시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뻗었네요. 얼굴이 더 탔어요. 네. 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여자야구 대표팀이 캐나다에서 열린 2024 여자야구 월드컵 A그룹 예선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캐나다, 홍콩, 미국, 멕시코, 호주와 한 조를 이뤄서 경기를 펼쳤는데요. 아쉽게 5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세계 무대에 높은 벽을 실감했어요.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비 실책과 빠른 공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직접 현장에서 수석 코치로 팀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여자 야구 연맹 모든 부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만 모여서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부분들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인조잔디에서 항상 대회를 치러던 선수들이고 또 천연잔디에 대한 낯설음, 어려움, 타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환경적인 차이는 분명히 네. 존재했고 또 예상은 했지만 그게 더 훨씬 더 좀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지컬 자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네. 디펜스라든지 투수들의 뭐 볼 스피드, 타격에서는 뭐 파워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선수들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연맹도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네. 향후 국제대회에서 여자야구 대표팀이 좀 성적을 내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여자 실업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실업팀이 지금 연맹에 속해져 있는 팀들이 거의 한 40몇 개, 50개 가까이 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저희 대한체육회나 소프트볼 협회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실업팀이 좀 만들어지면서 뭐 체계적으로 연습과 이렇게 기본기부터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뭐 당연히 지는 건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한 경기라도 이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프로도.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큼은 대한민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개인 연습을 매일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한 게임이라도 이겨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5패를 하고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정말 열정만큼은 금메달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뜨거운 여름 치열한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선수들에게 깜짝 선물이 있었습니다. 정프로가 직접 유현진 선수한테 연락을 해서 네. 유현진 선수와 대표팀 선수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연결했었는데요. 타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쵸? 네. 유현진 선수랑은 그 며칠 전부터 소통을 했고 너가 딱 쉬는 날이고 전날 선발 등판이던데 혹시나 또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좀 심어줄 수 있나 이렇게 했더니 바로 흔쾌히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냐라고 얘기를 해서 참 고마웠던 게 또 토론토 할인회에서 우리 라면이랑 햇반이랑 이런 것들을 20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20시간이요? 네. 20시간을 운전해 주셔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또 출국하기 전에 와. 호텔에 또 아침 조식까지 또 접대를 해준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현진이를 부르면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현진이가 정확하게 9시 반. 원래 자는 시간인데. 그렇죠. 선수들은. 네. 자야 되는데 이러고 왔더라고요. 저도 부탁을 한 입장이라 이왕이면 또 기분 좋게 왔으면 좋겠는데 1회 2실점 하는 순간 야, 큰일 났다 이거 싶은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예. 그 중간에 다시 핸드폰을 켰는데 8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야, 잘못네. 야, 됐다. 이제. 그러니까 예.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오기는 했는데, 했지만. 네. 하지만 이왕이면 그럼요. 그래도 첫 승을 하고 선수들한테 오는 게 얼마나 그럼요. 발걸음이 더 가볍겠어요. 네. 대표팀 선수한테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양상문 감독님 말고. 감독님도 제가 네. 혹시나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 안 드렸어요. 현진이와 같이 제가 밖에서 만나서 들어갔죠. 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죠. 네. 네. 근데 유현진 선수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들 만나는 거 되게 보람되게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뭐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선수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저희가 거의 2시간만 잠을 자고 지금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애들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저녁 7시 반 게임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서프라이즈로 유현진 선수 보여주는 순간 애들이 잠을 타게 버려. 너무 분위기가 처음에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유현진
아, 유현진이라고 진짜? 저 역시도 약간 뭉클하면서 좀 그랬습니다. 네. 아마 정프로도 오랜만에 유현진 선수 만났을 텐데 살 많이 빠졌죠. 많이 뺐더라고요. 네. 많이 뺐고 더군다나 토론토에서 만날 거라고 저는 상상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토론토 가니까 한번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도 대화를 오랫동안 하고 이제 등판이 세 번째 등판이다 보니까 부탁하기가 좀 되게 선배로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토론토에서 과연 다시 유현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네. 메시지를 남겼죠. 캐나다에서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그 감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그때 다리에 맞았을 때 이렇게 부었을 때요. 다리가 이렇게 부었는데 아이스를 한 새벽까지 한 7번 정도를 하고 나서 다음날 보니 이제 발목까지 멍이 다 내려가는 상태에서 그래도 재활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으로 힘들었던 유현진 선수가 이번만큼은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보였던 그런 만남이었고 예전의 유현진으로 돌아간 느낌의 그런 또 기운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잘 던지고 있었는데 진짜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한 거고 그런데 맞습니다. 정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멍이 밑으로 쭉 내려 퍼지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정말 유현진 선수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로테이션 거르지 않겠다. 네, 꼭 등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현진 선수의 1승은 그냥 1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우리 기사에도 인간 승리 여러 가지 드라마다 이런 걸 표현이 됐는데 역시 유현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걸 또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찡했습니다. 여자 국가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또 이런 시간에 와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무엇보다 정말 밝은 모습 예전에 유현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고 올 시즌 남은 등판 많은 선수를 올려가지고 왜 유현진이 유현진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가을 야구 진출해서도 더 빛이 나는 유현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국 와서 제가 꼭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겠습니다. 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야반드주의 유효상 편집장과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판도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평년 대비 야수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정근우 프로와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 2023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18세 이하 대표팀에 승선한 서울고 유격수 여동고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 내야수 여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세계 청소년 대표팀에 들어간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대통령배에서 서울고등학교가 1회전에 떨어졌는데 좀 아쉬움이 크겠어요? 네, 좀 아쉬웠습니다. 좀 아쉽기도 한데 결과는 하늘을 맡겨야 되니까. 청소년 대표팀 소집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1일 월요일에 군산에서 소집합니다. 출국은 8월 30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팀하고 최강몬스터즈하고 27일 경기하잖아요, 그죠? 축간데이. 저희 레전드들 상대하는데 기대감이 좀 크겠어요. 맨날 제 친구들은 경기 했는데 서울고는 못 해봐서 좀 아쉬웠는데 대표팀이랑 경기하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되게 기대됩니다. 정근우 선배랑 전화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통화하게 되면 좀 이런 건 좀 물어봐야겠다. 혹시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이용리 기자님이랑만 하는 줄 알고 사실 여동우 선수한테 많은 이제 기자들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정근우 선수랑 스타일이 많이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제가 월등히 부족하고요. 그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사이즈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신장 때문에. 네, 아주 스몰 사이즈.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딱 73, 4 정도 됩니다. 나랑 똑같네. 체중은 저희 프로필에는 80kg이라고 알려졌는데 맞나요? 그죠, 73kg인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 네. 73kg면 딱 내가 어릴 때 예. 딱 그 몸무게였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되세요? 80kg입니다. 제 걸로 오는 거 아닌가요? 이루수 레전드로 활약을 했던 우리 정근우 선배한테 야구적인 면에서 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타일로 프로에서 계속 하셨는지 아니면 프로에 가서 이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셨는지. 프로에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기에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많은 코치님들이 나한테 주문을 했던 부분들을 채우기가 내가 메모리 카드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했던 야구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은 지가 2년차쯤 되는데 그때부터 뭔가 새롭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장점을 프로에도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변화를 다시 새롭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 내 거를 먼저 해봐야지 그 다음에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27일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 정말 정근우를 닮은 여동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와. 정말 발 빠르고 파워까지 경비하고 수비까지 갖춘 여동호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것 자체부터 벌써 설레네요, 저도. 예, 여동훈 선수, 정근우 선배가 방금 2년 차부터 자신의 스윙을 해야겠다, 자신의 야구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지난번 김문호 선수도 그랬었어요. 그냥 이 얘기도 흡수하고 저 얘기도 흡수하고 나중에 스프링 캠프 끝나고 나서는 내 타격 폼이 하나도 없어졌다, 잃어버렸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에서 뛴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동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이제 제 옷이 아니면은 입을 수 없잖아요. 저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자신 있는 무기로 승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대통령배까지 치르면서 올 시즌 17경기에 나서서 타율이 3할 9푼 7리, 홈런이 2개였고요. 1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학년 때도 거의 비슷한 기록을 올렸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장타력이 더 많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올 시즌 앞두고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결과 생각 안 하고 과정만 생각했어요. 스윙 플랜이라든지 제가 타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신경 썼고 뭐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파워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제일 강하게 때려내는 타구를 센터 방향으로 보낸다면은 조금 앞에서 맞으면 뭐 레프트로 가는 거고 조금 뒤에서 맞다 보면 라이트로 가는 거고 그런 인플레이 타구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해서 잘 맞은 파울을 없애려고 했어요. 지금 고3 선수 맞죠? 이거는 거의 제가 프로 한 몇 년 차 됐을 저는 한 때 10년 차 되고. 한 3, 4년 차 지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인데 네. 뭔가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놀랍네요. 그쵸. 지금. 예. 그래서 안타 방향이 어디 쪽이 제일 많아요? 센터 앞이랑 숏키 넘기는 그런 타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포인트에서 지금 자기만의 그걸 갖다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센터에서 우중과 자중간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생각 자체를 놀랍네요. 그 타구 스피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나요? 네, 타구 스피드에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지금 안타 25개 중에서 장타가 9개인데 9개의 장타 중에서 3루타가 3개가 있어요. 발이 지금 최고 빠른 게 몇 초예요? 100m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0m에 100m는 안 뛰어봤는데 50m는 제일 빨랐을 때가 5.85초에 끊었어요. 저는 지금 속으로 6 얘기 꺼내고 있었는데 5초 8호면 되게 빠른 정글은 거거든요. 어때요? 제가 100m를 11초 플랫이 제일 빨랐던 거거든요. 예. 발이 평소에 그렇게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 뭐 50m나 100m 좀 빠르다는 거 알고 있죠? 제가 빠르다는 장점과 탄성이 좋다는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키웠어요. 그러면 발 스피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빨랐었나요? 아니면 그게 노력형으로 좀 보완을 했나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빠르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키 크고 길쭉한 애들이 빨라지는 게 보여서 그거에 지기 싫어서 좀 더 뛰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키가 작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혼자 뭐 연습 과정이라든지 본인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뭐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키가 커지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키 큰 애들한테 안 밀리는 그런 툴을 키우는 거라 생각해서 키가 뭐 작다 이러면 그냥 예 허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강점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동건 선수랑 처음 인터뷰를 해보고 처음 이렇게 대화를 네. 해보는데 어디서 지금 제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네요. 정말로요. 예. 처음 하시네요. 이렇게 수많은 이게 작은 선수들이 뭔가 인터뷰를 통해서 저랑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런 했던 플랜들과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약간 소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진짜로. 어때요? 여동 선수 지금 뭐 정근우 선배 이야기 어떻게 좀 들려요? 올 시즌을 좀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지금 약간 울컥하네. 그러게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길래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요동건 선수는 저 파이블 툴 가운데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자신 있어요? 뭐가 자신 있다,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타격, 파워, 주력, 수비, 송구가 이게 파이블 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속에서도 뭐 5개 다 자신 있는 거죠, 그럼? 네. 그러면 타격과 수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참고로 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타격 같은 경우는 다저스의 무키 베츠 선수랑 이제 토론토의 보비쉣 선수 네. 많이 보고 있고요. 수비는 김지호 선배님도 많이 보고 오지환 선배님도 많이 보고 좋은 영상들은 다 챙겨보고 있는 거. 혹시 타격할 때 레그킥을 하나요? 시즌 초에는 레그킥을 해봤는데 레그킥을 하면은 한 타이밍이 좀 뺏기는 느낌이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인 드래프트가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야구 해왔던 모든 결과가 이 하나의 그 큰 관문을 거쳐야지만 또 다른 세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라서 큰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할까요? 근데 옛날부터 프로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프로의 레전드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한 시즌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아직은 어린 선수이고 아무리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의 그릇이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1라운드 지명 여부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여동호 선수는 어떠할까요?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작년에 뭐 김민석, 희문의 김민석 선수가 지금 롯데에 있죠. 1라운드에 지명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1라운드라는 게 팀에서 제일 먼저 뽑히는 거니까 제일 관심 깊게 봐주시는 순번인데 뽑아만 주신다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뽑혀도 내가 볼 때 막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여동호 선수가 야구를 하면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였고 그걸 또 어떻게 좀 극복을 했을까요? 그 올 시즌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남들은 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채찍질만 하고 뭐 수고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만약에 드래프트에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로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 힘들게 걸어왔던 내 자신한테 한번 수고했단 말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정말 야구가 이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없었나요? 야구를 하기 싫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다행이다. 프로 1군에서 꼭 상대해보고 싶은 투수. 어차피 뭐 야구도 메이저리그도 좋아하고 KBO도 많이 보는 느낌이라 가지고 1군에서 꼭 상대해본 투수가 있나요? NC의 패디 선수가 좋아하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구종들을 던지고 직구 자체도 깨끗한 포심이 아니라 투심처럼 이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공을 던지시는데 그런 거 한번 쳐보고 싶어요. 쳐본 적이 없어서. 패디볼을 내가 갖다 치면 다른 선수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투수 중에서는요. 일단 파이어볼로 공 쳐보고 싶어요. 안우진 선수나 안우진 선수. 무속이는 안 나올 데가 없네. 여동호 선수가 프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막 급하게 1군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1군에 갈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고 이제 올라가고 싶어요. 여동건 선수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 스카우트들 많거든요. 스카우트들한테 나는 이런 선수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세요. 플레이는 야생마지만 야구하는 태도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어린입니다. 네.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네, 이거는 약간 번외 질문인데 혹시 고교 시절에 그 장충고의 황준서랑 인천고의 김태균 선수와 맞붙은 적이 있었나요? 태견이 거는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앞에서 딱 바뀌었어요. 순서도 없어요. 상대는 안 해봤지만 경기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견이의 직구는 거의 어나더 레벨이라는 생각 들었고, 준서는 이제 진짜 프로공 같았어요. 이번에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그 대표팀이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상대했던 좀 제일 잘한다는 뭐 야수들, 뭐 투수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몬스터즈 선배들이랑 또 이용복 감독님 또 힘들 거야 아마 분명히 몬스터즈 선수도 힘들어질 거야. 네, 어떠세요?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정프로도. 저 역시도 뭐 봐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다 할 거고 그때 여동근 선수의 진짜 모습을 저 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지난 6월 9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엔트리가 발표된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